섬총각 영웅 임영웅, 엄마를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자, 이게 아마 섬총각 영웅에 등장한 많은 이 섬에 계신 주민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자녀분들의 마음이 이것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녀회장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죠. 서울에 있는 우리 딸이 우리 엄마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 자, 감동과 많은 흥행 속에 드디어 우리 아티스트의 단독 예능 프로그램인 섬총각 영웅이 너무나 훈훈하고 따뜻하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마 마지막 최종 회다 보니까 과연 어떤 시청률을 찍었을까, 어느 정도의 대기록을 세웠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상태일 텐데요. 자, 이 섬총각 영웅, 알다시피 감미로운 라이브로 마지막 최종회를 채운다라고 일찍부터 예고편에 공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섬총각 영웅에서 우리 아티스트의 거의 뭐 콘서트에 가까운 역대급 은혜 갚기 프로젝트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겁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 마을 잔치를 직접 기획했고 요리 진행까지 도맡으면서 하이라이트에는 우리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이 펼쳐졌지 않습니까? 섬 주민분들이 뭐 박수를 치고 앵콜을 연발하는 해 질 때까지 노래 불러야죠 라며 무한 앵콜을 약속한 임영웅 덕분에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방송을 시청하면서 영웅시대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행복하게 이 마지막 편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곡은 눈물샘을 자극하는 사모곡이었고요. 또 어떤 노래는 희노애락을 가득 담은 노래였기에 그야말로 콘서트 현장과 다를 바가 없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의 섬총각 영웅 시청률을 말하기 이전에 일단 본편 리뷰와 깜짝 놀랄 행보와 그리고 시청률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임태훈 셰프의 아내도 영웅시대임을 밝혔죠. 임영웅과 영상통화하며 팬심 폭발, 너무 좋다, 찐텐 반응이 나왔죠. 안녕하세요 라면서 한층 톤업된 모습을 보여줬고, 힘내세요 라면서 임영웅 가수를 바라보는 임태훈 셰프의 이 아내분,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의 마음과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임태훈 셰프도 너무 좋아한다라며 아내의 찐 반응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 임영웅이란 가수는요, 스타의 스타, 연예인의 연예인이라는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저는 이 대목에서 놀랬던 게, 이렇게 어찌 보면 형님의 아내 되는 분이니까 형수님이잖아요. 형수님과도 스스럼 없이, 사실 우리 아티스트 재산도 수백억, 콘서트 규모도 수십만 명이 모여드는 그런 규모의 공연을 하는 대스타인데, 이렇게 자신과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소탈한 모습. 사실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옛날 시골집의 장판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굉장히 좁디좁은 원룸에서 희망을 갖고 꿈을 향해 달리던 청년이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왜 이 모습이 뭔가 낯설면서도 금방 우리 눈에 편안하게 적응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임영웅 가수의 이 무한 앵콜 콘서트, 이 공연으로 섬생활을 마무리했잖아요. 그야말로 좋은 추억을 쌓았다라고 했는데, 이 허경환 씨가 뭐 뒤늦게 좀 합류를 하면서 살짝은 집중도가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웃음을 좀 챙기기 위한 감초 역할로 등장을 하지 않았을까. 서울 가면 내영 증명 갈 거다, 막 이런 드립도 막 쳤죠. 어찌됐건 식자재도 사고 이러면서 결국 마을 최대 규모의 잔치를 기획하여 공연을 시작하죠.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하나같이 이렇게 옷을 맞춰 입었고, 우리 아티스트는 히어로라고 적혀져 있는 티를 입고 이 어머님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무나 소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 사실 좀 이 부분에서 우리 아티스트의 어떤 가식적인 면, 학습되어 있는 면, 이게 보통의 연예인들은 이제 이렇게 스타가 되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한 4년차, 5년차 되면 가식적인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방송적인 이미지를 이제 얼굴에 씌운 채로 출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아티스트는 그냥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던 그런 모습들, 소탈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멀끔한 청년의 모습을 이 섬총각 영웅에서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자극적인 면이 굉장히 없습니다. 굉장히 이 호수처럼 잔잔하면서도 한 번씩 감동의 큰 파문이 있는 정도지, 이게 뭐 막 엄청나게 기상 악화되어 있는 바다처럼 막 태풍이 불고 막 휘몰아치는 그런 자극적인 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아는 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은 변하는 것이 없구나, 초심의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 콘서트장에 가면 볼 수 있지만, 평소에는 요즘 들어 2집 앨범 발매 직전까지도 이 트로트 장르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최근에 잘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의 트로트부터 다양한 장르의 옛날 노래들도 정말 맛깔나게 소화하는 걸 보고, 아, 우리 아티스트가 다시 언젠가 말했던 것처럼 트로트 콘서트나 트로트 앨범을 내게 된다면 정말 또 한 번 역사를 새로 쓰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은 규모의 인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히어로라니 정말 대단하죠? 왜 불과 한 1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공연, 이런 걸 기획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뭐 우리가 봤던 삼시세끼라던가 이런 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편에 봐도 가수가 나왔든 연기자가 나왔든 여기 주민분들 1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앞에 두고 가수가 노래를 하고 연기자가 연기를 하고 개그맨이 개그를 하는 경우를 저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우리 아티스트는 알다시피 요런 지방에 있는 이 열 몇 분이 아니라 수백 명이 있는 행사장에 가면 노래 한 곡 부르는데 1억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지금 최근 서울 콘서트까지 피켓팅에 대실패를 했는데 이분들은 집 앞에서 히어로의 노래를 듣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 어머님들을 위해 선곡한 노래다라며 엄마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주민분들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지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던 우리 영웅시대 분들, 시청자분들의 눈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셨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아티스트가 섬총각 영웅뿐만이 아니라 깜짝 놀랄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악방송 도장 깨기를 계속해 나간다 라는 기사가 올라옵니다. 일단 이 화보 너무나 멋져버리고요. 최근에 제가 전달해 드렸지만 요번 섬총각 영웅 시청률도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 음악방송의 쇼음악 중심과 인기가요에서의 시청률 2025년도 올해 최고 기록을 세웠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랄 얘기가 나왔죠. 드디어 M카운트다운에서 18일날 출연을 하고요. 드디어 와, 몇 년 만입니까? 뮤직뱅크에 19일에 출연을 하여 신곡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M카운트다운은 그럴 수 있는데 뮤직뱅크는 뮤뱅 사태, 빵점뱅크 막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근데 결국 2집 앨범을 발매하면서 한 번 더 출격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뮤직뱅크는 정말 이번에도 방송 점수로 말도 안 되게 우리 아티스트에게 이 순위가 엇갈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쇼 음악 중심에서도 방송 점수에서 밀렸단 말이죠. 그런데 뮤직뱅크 때의 사태는 더 최악이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압도했는데 방송 점수 하나만으로 우리 아티스트가 1위를 뺏겼죠. 이번 뮤직뱅크 사태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안 되겠다. 어찌됐건 많은 분들이 드디어 뮤직뱅크와 M카운트다운에도 2집 정규 앨범 무대를 펼치는 것으로 발표가 나면서 당연히 본방사수는 필요하고요. 나아가서는
대기록, 바로 시청률 대기록 또 세우지 않을까. MBC의 쇼 음악 중심과 SBS의 인기가요도 2025년도 최고 신기록을 세웠는데 뭐 M카운트다운과 뮤직뱅크는 다르겠습니까? 자, 근데 재미있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아티스트가 MBC 쇼 음악 중심에 등장했을 때 사전 녹화 때 촬영된 영상이 올라와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 임영웅 가수가 무대에 오르면서 이러한 말을 하죠.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의 포즈를 봐달라. 이렇게 손을 모으고 서 있는 포즈가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차렷 자세가 좋은지, 이걸 막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관객에 계신 많은 분들이 손 모으고 있는 게 좋다 라고 해서 이 포즈를 취했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여기 앞에 있었던 분들 중에 영웅시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가 아이돌, 타가수 팬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티스트가 질문할 때마다 호응도 너무 좋았고, 이 포즈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도 이 포즈 저 포즈 골라줬단 말이죠. 그리고 웃겼던 건 임영웅 가수가 포즈를 취하고 노래를 막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하면서 멈춥니다. 왜냐면 앞에 계신 어떤 분이 웃었대요.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도 빵 터져가지고 웃음을 참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웃음을 참는 모습. 누가 앞에서 웃었다. 요런 재미있는 비하인드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현장에 있었던 객석의 대다수의 분들이 타가수 아이돌 팬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티스트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굉장히 호응적으로 응해줬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우리 아티스트가 현장에 계신 많은 타가수 팬덤분들과 소통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 역시 대스타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셨던 우리 아티스트의 마지막 최종의 시청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제가 10시 한 15분쯤에 촬영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 당시 때 KBS 뉴스가 끝나가던 시기였는데, 요때는 9시 뉴스가 25.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티스트의 섬총각 영웅이 15.6%의 시청 점유율을 보이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9시 저녁 뉴스가 딱 끝나면서 요렇게 순위가 뒤바뀌게 되며 시청 점유율이 24%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청 점유율을 가지고 이때까지 말씀을 드려왔는데, 24%의 시청 점유율이라고 하면요, 이때까지 우리 아티스트가 보여줬었던 섬총각 영웅의 시청 점유율이 이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의 수치나 시청 점유율에 따른 이 섬총각 영웅의 예능 방송 순위도 유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호재는 바로 한일가왕전이 열리고 있는 MBN의 이 프로그램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24% 대 14%니까 거의 뭐 10% 정도의 점유율 차이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뭐 종편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아티스트의 최종편이 시청 점유율에서는 여전히 다른 프로그램과는 비교가 불가였다. 그리고 닐슨 코리아 때, 저번 주차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아티스트의 섬총각 영웅이 4.6%로 이렇게 9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5%를 훌쩍 넘기기는 쉬워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5%를 만약 넘긴다면 딱 5% 또는 5.1% 정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4% 후반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왜냐면 이 섬총각 영웅의 평균 시청률을 보면요, 사실 초반에 나왔었던 뭐 굉장히 높은 기록이죠. 5.3%의 기록을 넘어서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만약 대박이 난다면 근사치의 수치가 나올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아마 4% 후반대의 수치가 아닐까.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가수 한 명이 만들어낸 방송 프로그램의 예능 방송 시청률이라고 따지면요,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실예로 우리 아티스트가 요번에 만들어낸 음악 방송의 평균 시청률이 0.0%에서 1%,
2%가 되는 게 없는데 그게 심지어 다 공중파의 음악방송인데 말입니다. 근데 섬총각 영웅 하나로 5.3%가 넘는 시청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우리 아티스트의 섬총각 영웅 예능방송의 시청률은 거의 폭등 수준이 아닐까. 단독 예능방송 중에서는 특히나 압도적인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의 기록적 행보는요,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티스트가 또 해냈습니다. 0%대의 음악 방송도 살렸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측했던 것이 거의 200% 적중을 했다.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엄청난 대기록을 제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0%대 음악방송 시청률까지 폭등시켜버린 것이 바로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의 시청률 파워다. 제가 앞서 쇼 음악 중심에서의 파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음악방송 SBS 인기가요도 미쳐버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측해드렸던 것과 거의 정확하게 딱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청률 보면 무려 1%. 자, 1%가 왜 대단하냐. 이 SBS 인기가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평균 시청률이 올해 들어 1%대를 넘긴 역사가 없습니다. 대단하죠? SBS의 간판 음악방송인데 1%를 넘긴 적이 한 차례도 없었지만, 우리 아티스트가 딱 등장한 9월 14일 1282회차, 무려 1282회차 때 드디어 올해 들어 처음으로 1%대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SBS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 이거 뭐 엄청난 대기록인 거죠.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등장한 것만으로 평균 0.45%였던 시청률이 1%까지 치솟았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바로 전에 차인 0.7%와 비교를 해봐도 거의 30% 이상의 시청률 상승이 있었고, 불과 8월 달에 있었던 시청률인 0.5%를 비교해 본다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2배, 50%의 시청률 폭등이 있었다. 폭등입니다, 여러분. 폭등. 이 정도의 시청률 폭이면 엄청나고요. 자, 닐슨 코리아에 들어가서 한번 제대로 이번 전국 시청률을 한번 딱 살펴보면 바로 임영웅 가수가 등장했었던 SBS 인기가요, 아쉽게도 이 전체 순위 2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기가요의 시청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평가를 괜히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음악방송에서 우리 아티스트가 1등을 하면 당연히 좋지만, 설사 1등을 못한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게 아이돌 가수들을 응원하는 팬덤 말고는 그 방송 자체를 아예 시청을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주말 평균 시청률 예능 방송들이 3, 4%대의 시청률을 보여주고, 정말 하순위에 있는 방송들도 2% 이상을 다 보여주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SBS 인기가요는 어떻죠? 시청률이 1%도 되지 못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티스트가 등장하여 무려 1%라는 시청률 폭등 결과를 이뤄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다, 제가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기가요에서도 폭등을 했고 쇼 음악 중심에서도 시청률이 폭등을 했으니, 야, 이렇게 아이돌 팬들밖에 안 보는 음악방송 프로그램도 임영웅이 나오니까 시청률이 2배씩 올라가는구나. 여러분이 방송사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행보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절로 얼씨구 임영웅 가수의 후속곡 얼씨구의 홈파티 형태의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전해드리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거의 20만 회 가까이 조회수가 폭등하고 있는데요. 홈파티를 포착했다라면서 임영웅 가수가 이 티저 영상으로서 홈파티장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이 딱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언론사에서 평가를 했느냐? 얼씨구는 임영웅이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듣기만 해도 온몸이 들썩거리는 노래이다. 뮤직비디오 본편이 15일날 공개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15일날 공개된 얼씨구의 본편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벌써 20만 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 그러니 음악계에서도 방송가에서도 임영웅 하느라 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대가수를 누가 감히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임영웅도 놀랐다. 다비치 사적 자리에서 선배 이적을 어떻게 대하길래 이제는 임영웅 가수와 인연이 있었던 가요계의 굵직굵직한 현역 레전드들에게 임영웅 가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자, 이적 가수가 임영웅 가수의 다시 아시죠? 이 타이틀곡을 작곡해준 작곡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적 가수가 다빈치와 린 함께 있는데 영웅이가 왔다라면서 이 유튜브 채널에 등장해서 썰을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나는 사실 나를 막대해주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린과 함께 임영웅이 다비치와 왔다. 근데 다비치 애들이 날 막 대하는 걸 보고 영웅이가 충격을 받았다. 이래도 돼요? 라고 하더라. 임영웅의 반응을 전해 웃음을 자아냈고 임영웅을 부르는 사람이라니 라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러자 이적 가수가 당황하며 아유 부른 게 아니고 같이 본 것이야. 영웅이랑은 이제 많이 친해졌어. 굉장히 매력있고 정말 바른 청년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적 가수 하면 작곡가로서도 가수로서도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적으로 보며 친해져 있다라는 건 단순한 작곡가와 가수의 사이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를 봤을 때 매력있고 정말 바른 청년이다. 이적 가수가 직접 증언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능력도 좋은데 인간적으로도 선배들과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가수가 바로 임영웅이라는 가수다. 근데 이게 또 동료들에게만 인정을 받느냐? 아닙니다. 보세요. 카드사 팬심 마케팅 본물 터졌다. 하나은행에서 히어로 체크카드가 출시된 거 다 기억나시죠? 이게 이미 며칠 전에 공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은행 광고 모델이기도 하지만 히어로 체크카드가 출시가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카드 신청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카드업계에서 이렇게 임영웅의 사진을 담은 히어로 카드를 출시한 것 자체가 특정 스타와 단독 제휴하여 상품을 내놓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죠. 팬을 겨냥한 상품답게 카드 자체가 임영웅의 사진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영웅시대 하나금융의 이름으로 이 5만원 이상 결제 시 매월 1,000원, 최대 5,000원이 기부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임영웅 가수가 이거를 오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업적인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도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카드의 출시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례적이라는 것 자체, 이 금융사에서 특정 가수와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기부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 가수의 파워가 절대적이다. 이 가수 파워, 이 가수의 팬덤 파워가 압도적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수 손가락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임영웅, 나머지가 방탄소년단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건 정말 미쳤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4세 임영웅 결국 촬영 스태프들을 다 울려버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섬총각 영웅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번 최종화에서 섬총각들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펼쳐졌죠. 하이라이트가 임영웅의 무한 앵콜 콘서트. 어르신들께 받은 은혜를 무대 위에서 노래로 보답하며 잊지 못할 선물을 선사하는데
이들이 직접 준비한 고급 요리 한 상까지 더해지며 정성 가득한 마을 잔치가 열립니다. 그리고 임영웅의 진심 어린 고백이 공개가 됐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임영웅과 친구들은 모든 촬영을 마친 뒤에도 섬을 쉽게 떠나지 못하며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죠. 특히 임영웅은 든든한 맏형, 궤도, 주방 히어로 임태훈은 물론 소모도까지 한 걸음에 달려온 이경과 허경환에게도 진한 고마움을 드러냈고 짧지만 깊었던 동행을 함께한 친구들에 대한 그의 인터뷰는 진솔한 울림을 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임영웅이 스태프들을 향한 깜짝 손편지로 현장을 감동하게 했죠. 그게 바로 이 편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고 스태프들은 오열했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섬마을 히어로즈 4박 5일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무더운 태양 아래에서 쏟아지는 장대비 아래에서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늘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촬영을 끝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텐데 표정 변화 없이 묵묵히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을 보며 저도 더 힘을 냈고 많이 배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의 진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또 든든했습니다.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꽉 찼습니다. 우리 또 좋은 인연으로 더 나은 자리에서 만나요.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부녀 회장님께서 해주신 태어나서 처음 듣는 표현으로 마무리할게요. 끝내 행복해. 배 안에서 히어로 라고 되어져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손편지를 만약 여러분이 방송 스텝인데 이렇게 우리 출연한 연예인 가수가 써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기분이 어떻습니까? 스태프들은요, 현장에서 촬영하고 편집 담당자들 그리고 뭐 카메라, 음향 시스템 그거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생고생이거든요. 오로지 임영웅이란 가수 한 명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스태프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데 임영웅 가수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출연진들에 대한 마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며 함께 촬영에 도움을 줬던 스태프들까지 배려하는 이 모습을 손편지로 한자 한자 또박또박. 그리고 이 줄을 맞추기 위해서 보이십니까? 제가 볼 땐 이 연습장에 나와 있는 이 점선 보이시죠? 이 점선들. 이게 요즘 이렇게 점선으로 나눠져 있는 연습장도 존재하지만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임영웅 가수가 이렇게 자 같은 걸 대고 점선 표시를 탁 해놓은 것 같거든요. 아마 이건 제 생각이지만 이 편지를 적었을 때 삐뚤빼뚤 하면은 좀 보기 예쁘지 않잖아요. 그것조차 수평과 오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표시를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이 손편지가 그냥 대충 휘갈겨서 쓴 편지가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편지가 아니라 정말 한자 한자 정성 들여서 적은 손편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과 선을 찍어가지고 내가 이 열을 잘 맞춰서 예쁘게 적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손편지만으로도 감동적인데 그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진심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수를 팬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이런 가수가 나오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2배씩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대기록을 뒷받침할 또 다른 근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